마이크. 안녕하세요. 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원님 뭐 음감에 이런 것들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가요 기분이? 좀 떨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일단 몰랐고, 네네. 그래서 나 안 오고 나 혼자 좀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약간 설레고요. 네. 제 음악을 이 좋은 스피커로 다시 들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아니 뭐 또 오늘 이 시간 위해서 되게 많이 제가 대본을 미리 보내드렸는데 빽빽하게 써주셔온 만큼 오늘 하실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으니 이제 또 뭐 간략하게 소감 여기까지 여쭤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번 이제 1집 앨범 올디너리 에버 애프터가 강지연님에게 어떤 앨범인지부터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업이 시작된 앨범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이크가 자꾸 꺼져가지고. 이게 민감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바로 꺼져버려요. 네네. 일단은 저는 항상 정규 앨범을 내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많은 곡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명함처럼 멋있게 딱 만들어서 내지? 이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언젠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작가로도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의 분산이 많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내가 스스로 곡 쓰는 걸로 몰아서 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만들어야겠다 하고 시작해서 저에게 좀 집중을 한번 해보는 시기를 갖자의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놀이도가 하면서 또 세션도 계속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좀 앨범 작업 기간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생각해 봤을 때 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약간 원래 예정된 작업보다 또 길어진 부분이나 뭐 이런 건 없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한 첫 곡을 쓰기 시작한 게 8월이었고요. 작년? 네, 작년 8월부터 곡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 쌓아뒀던 데모들은 안 쓰고 그때부터 계속 써야겠다 하고 8월 달부터 계속 그냥 되는 대로 계속 곡을 쓰면서 한 몇십 곡을 쓰고 그 중에서 고르고 약간 이렇게 매치해서 이긴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모아서 한 2월 달까지 했으니까 반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대략에. 그렇습니다. 한 반년? 반년 정도. 8월 달부터 했으니까 2월까지는 뭐 반년이 맞긴 하네요. 6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그렇다면은 아예 보니까 이전 작업들은 그냥 다 안 넣었던 걸 보니까 아예 정규 앨범을 예상을 하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계획하고 만든 것 같은데 발매일도 그럼 뭐 정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건가요? 제 첫 번째 목표는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표한 거는. 근데 이제 저도 알았죠. 3월은 저의 약간 어떤 그 동기부여를 위한 어떤 의미 없는 날짜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걸리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한 2달 밀린 것 같네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봄에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도 원하던 그런 무드라던가 방향 같은 것들은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곡 같은 것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사실 되게 곡마다 그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장르라던가 사운드라던가 가지고 있는 결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정규 앨범을 생각하고 만들 때는 사실 이 트랙리스트를 미리 짜놓고 뭐 이거에 맞는 곡을 짜놓는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하루에 1곡 막 이런 식으로 작업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는데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후자에 가까웠어요. 일단은 하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것들을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나는 날은 보통 한 오후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루에 한 3-4시간씩은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오면은 나오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걸로 해서 약간 제가 막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이럴 때는 시험 기간에 맨날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좀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어른 되고 음악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되게 뭔가 제 스스로 좀 게으르다고 느껴서 좀 학생 때처럼 좀 꾸준하게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은 영감이 맨날 팍팍 튀어오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학생처럼 매일매일 쓰는 거를 반복해서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몇 곡 정도 나왔고 그걸 지금처럼 이렇게 추리는 지금 한 몇 곡이죠? 10곡으로 일단은 나왔는데 총 몇 트랙 정도 나왔었어요? 보통 제가 이 곡을 1절까지 만들고 얘를 풀성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는 이 곡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풀성으로 만드는데 그 1절만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20곡은 넘게 쓴 것 같아요. 20-30곡 정도에서 추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올디너리 에버 애프터인데 이 앨범 제목이 되게 또 뭔가 맛있습니다. 또 어떻게 또 뭔가 또 의미가 되게 남다를 것 같고 뭔가 올디너리? 약간 내가 좋아하는 그런 보통의 막 이런 그런 일상과 어떤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것까 막 이렇게 생각해보게 하는 힘이 있는데 제목은 어떻게 해서 짓게 되신 건지? 제가 좀 곡을 많이 쓰는 기간을 갖다 보니까 곡마다 좀 특별하게 뭐를 만들어야지 모든 곡을 다 특별하게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하게 되는 생각이 듣기 좋은 어떤 노래를 쓰는 거에 초점을 둬야겠다. 특별하게 뭐 나만의 뭐 멋진 것 이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듣기 좋은 거를 만들어내자의 주의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제가 느꼈을 때 특별해지는 곡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솔직하고 좀 평범한 것들이 오히려 특별하게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앨범명을 뭔가 그런 걸로 생각하다가 올디너리 뭐 하지 하다가 이제 해틀리 에버 애프터에서 올디너리 에버 애프터 이렇게 지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앨범 개발 질문은 이야기 나눠본 것 같고요. 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이제 앨범 들어야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트랙 캐치볼부터 일단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시간 손끝으로 맘을 던지고 catch the ball 같은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해서 발로 손맞다 앉아 하나 The slow motion is funny to us to hold on 힘이 안 돼
아, 띵바는 역시 그냥 일본 트랙부터 느낌이 와버리죠. 저희 이제 사실 이 앨범 발매 전에 미리 이 트랙을 들어봤는데 이거는 내가 무조건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음감의 자리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좋은 음악 만들어줘서 제가 더 감사할 뿐이죠. 여튼 캐치볼 되게 또 이 캐치볼이라는 표현 그 단어로 되게 그런 사랑의 그런 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주더라도 그만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 같은 것들을 되게 예쁘게 그런 또 직관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곡은 어떤 생각이라던가 어떤 그림 아니면은 좀 그래서 시작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앨범의 첫 트랙으로 이 캐치볼을 넣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 곡이 제가 8월달에 쓰기 시작했다고 한 첫 번째 곡이 이 곡이거든요. 아예 맨 처음에 이걸 썼어요? 네, 첫 번째 곡이 어쩌다 보니 타이틀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LA에 송캠프를 하러 일하러 8월달에 한 달 동안 갔었는데 그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캠프랑 캠프 사이에 죽은 시간들이 있어서 그때를 좀 이 좋은 기운을 받았을 때 곡을 쓰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쓴 곡인데 그때 막 한창 카디건즈라는 밴드 엄청 좋아하는데 카디건즈가 어떤 밴드인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의 그런 거? 거기도 완전 팝의 음악을 하는 밴드 어쿠스틱 악기 기반이고 약간 트위팝이라는 장르로 구분할 수 있는 밴드인데 되게 악기들도 어쿠스틱한 밴드 위에 키치한 소리들 한두 개가 이렇게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되게 귀엽고 무겁지 않게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밴드인데요. 그때 그 밴드에 꽂혀서 계속 들으면서 이런 노래를 쓰고 싶다 하면서 이때 쓰기 시작한 거고 캐치볼이라는 프레이즈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그 한창 진격의 거인을 엄청 열심히 봤었는데요. 지크의 캐치볼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그 지크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네 너무 TMI지만 아무튼 그분 지크가 캐치볼을 할 때만은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 캐치볼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제 사랑에 좀 대입을 한 거죠. 저는 막 상대방 그냥 이렇게 던지는데 저는 막 이러면서 잡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마저 썼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사실 이거는 노래도 노래인데 이거 말씀드렸듯이 어쿠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되게 또 이 뭐야 하면서 쑥 들어가는 그런 사운드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운드 톤이 되게 그만큼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곡 흐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런 사운드 톤 잡는데 어떤 분이 좀 도움을 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데모를 썼을 때는 그때 호텔 방에서 그냥 작업을 한 거라서 이런 마이크 하나랑 이만한 건반 하나랑 그냥 기타 하나 이렇게만 있어서 그 러프한 톤의 소리였는데 그 느낌도 좋아서 그걸 일부러 제가 서울에 와서 다시 살려서 녹음을 하고 그럼 그때 녹음했던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다시 장비를 갖춰가지고 녹음을 하신 거예요? 그쵸. 그 장비는 사실 제가 원하는 질감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기는 했는데 그 연주가 너무 막 완벽한 연주라기보단 좀 어그러진 말씀해주신 좀 어지러지는 느낌을 일부러 살려서 못 쳐도 좀 어느 정도 그냥 못 치는 대로 살리고 좀 거기서 생기는 어쿠스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았고 그러다가 이제 최대한 데모의 느낌을 살리려고 제가 연주하고 그 데모 때 썼던 오르간 연주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쓰고 그냥 미국에서 했던 걸로 하고 하다가 이제 정리를 춘추님이 잘 해주셨죠. 믹스를 했는데 처음
처음 믹스 받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럴만해요. 되게 또 진짜 그 맛들이 되게 잘 살려 있는. 호텔방에서 저는 사실 녹음하신지 몰랐다가 그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공간은 물론 다르긴 한데 뭔가 그 순간에 캐치하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잘 바이브가 되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이. 서울에서 썼으면 못 썼을 것 같아요. 뭔가 그 LA 바이브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뭔가 서울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특유의 그런 바이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보면은 하이브리드한 어떤 바이브가 나와버렸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보컬도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딱 이 앨범 되게 들으면서 뭔가 지원님이 되게 보컬 면에서 또 입체적이게 됐다 그런 느낌이 되게 나왔고 뭐라고 해야 될까 설렘도 있고 체념도 뭔가 묻어나와 있는 약간 좀 양가적인 발전이잖아. 이게 되게 설레면서 포기한다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맞물릴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보컬 같은 건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지 또 궁금하고 또 김효린님이 또 코러스로 또 참여하셨잖아요. 또 코러스가 이 곡에 어떻게 들어와야 한다는 그림은 또 어떻게 그렸는지 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 가사의 내용에 따라서 뭔가 허탈하게 부르자라고 생각까지 사실은 가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데모를 쓸 때 뭔가 좀 툭툭 던지듯이 장난스럽게 제가 너무 맨날 예쁘게만 부르니까 그거를 좀 탈피해서 조금 더 러프한 맛을 살려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이드를 일부러 막 이렇게 불렀는데 그거의 중간선에서 이렇게 잘 만나게 돼서 그 생각하시는 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효린이를 부르게 된 거는 원래 제가 막 다 톤을 다르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부른 것처럼 이 파트를 만들었거든요. 막 제가 한 옥타브 낮게 부르고 막 마이크 멀리서 소리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쌌다가 한 명의 목소리에 이 생김새로는 그 입체감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효린이가 그때 앨범 소개글 적는데 그냥 와서 커피 먹으면서 내 작업실에서 해도 돼? 이래가지고 네 오세요 하고 왔는데 그럼 이것 좀 해라 하고 그냥 마이크 이렇게 경사경사. 네. 그래서 같이 그냥 뭐 춤도 따로 안 하고 그냥 그 떼창의 느낌 살리려고 같이 원래 이렇게 디자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되게 여러 그런 것들이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뮤직비디오 나는 또 지원님이 그 미식축구복을 입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볼 줄은 몰랐는데 되게 또 뮤직비디오 자체도 되게 키치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맛들이 되게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노아시 프로덕션 분들이랑 같이 했었죠? 이분들하고는 또 어떻게 해서 같이 작업하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노아시 프로젝트 마이크가 민감해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꺼져버려가지고 끝쪽을 잡겠습니다. 네네. 노아시 프로덕션이랑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세훈 A&R 분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이 팀이 사진을 되게 잘 찍는 팀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비디오를 맡겨보면 어떨까? 되게 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티피컬하지 않고 해서 이제 또 청개구리처럼 또 다른 길을 가는 걸 좋아하시니까 저는 믿고 따랐죠.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뭔가 그래서 그런지 뮤직비디오 자체도 약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되게 플룻이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갑자기 힐 신고 축구를 하시지 않나 막 이런 거 갑자기 뭐 멍하게 쳐다보시다가 막 이렇게 강지원님 쌍꺼풀이 되게 예쁘시다 막 이런 장면도 되게 눈에 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싹퍼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끝나버리는 그런 것도 재밌었는데 이 뮤직비디오 플롯 막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짜인 건지 스토리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제가 너무 설명하고 싶었는데요. 어. 뭔가 여러 오해를 제가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뭐 미셸 공들이 뭐 영화 보는 것뭐 약간 네, 상징적인 건가 했는데 막 그렇게 상징적인 거 아니고요. 이게 이 세계관 안에서 저는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소녀였는데 오. 이제 그 꿈을 어떻게 보면 타협하면서 살아온 거죠. 오. 뭔가 미식축구 액세서리를 파는 사람도 해보고 미식축구 매니저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그 꿈에 관련된 비슷한 쪽으로 조금씩 살아가면서 좀 그렇게 100% 만족스럽진 못한 삶을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깨달은 거죠. 나는 미식축구를 해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입던 미식축구 옷을 이렇게 집어들고 나가서 뭔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죠.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정처 없이 계속 굴려요. 근데 굴리다가 마지막에 만난 그 소녀는 저랑 같은 처지에 싹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을 잡아줄 사람을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만나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귀여운 얘기고요. 막 엄청난 뜻을 저는 그렇게까지 이해하지 않았는데 아니 뭔가 이거는 이제 K-팝 이런 그 팬분들처럼 이렇게 뮤직비디오 해서 알고 보니 꿈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런 배경 스토리들이 남아 있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캐치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길게 하나요? 잠깐 한 곡에? 어떠세요? 괜찮나요? 괜찮으신가요? 거의 인터뷰처럼 풀어내고 있는데 약간 다행스럽게도 다음 곡을 이제 들을 차례가 왔습니다. 저희 이제 투샤인 온미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 곡도 한번 제대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gel들의 to something wrong. 이젠 정말 모두 시시해서 우리 떠날 땐 돌아올 열쇠 꽉 쥐고 마음만 약속했던 여행이 아쉽지 않아. 정말로
지수인 문화들일까 따뜻한 계획 따서 life is open 웃을 수 있잖아 아, 수샤인 홈미 듣고 왔습니다. 아, 끝내주는 곡이죠. 저 이거 처음 듣고 비틀즈 이제 헤이즈 이게 네. 거의 뭐 그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멋있는 팝이 갖춰야 되는 그런 사운드 톤이라던가 아니면 뭐 있어야 되는 그거 멜로디는 진짜 좋은데 또 실험적인 그런 것들은 확 다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갖춰있는 팝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았고 아 이 곡이 또 심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듀서 중에 하나인 셰프스 지금은 이제 바밍 타이거라던가 새소년의 밴드 마스터로도 해가지고 편곡 이런 것들로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이고 지원님의 웨더 EP에서 여러모로 이제 큰 역할을 했던 친구가 프로듀싱한 노래이기도 한데 일단 어떻게 만나서 이 곡을 같이 작업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처음 데모는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그림에서 시작한 곡인지 작업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제 정규를 내는데 셰프가 빠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 누나 내는데 한 번만 좀 하자.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계속 좀 샘플을 몇 번을 했는데 그 이런 비틀즈 같은 곡을 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되게 막 딤블런트 같은 막 앰비언트 이런 것도 막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창 챔스가 그 비틀즈에 빠진 세계가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되게 머리가 빨리빨리 좋아하는 게 만날 때마다 바뀌는 정말 트렌디한 친구인데 한창 그때 막 저 비틀즈의 레코딩 막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살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트랙을 만들고 그 위에 탑라인을 쓰니까 아 뭔가 그 우리 생각하는 야마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럼 악기 한 대로 해보자 하다 해서 이제 피아노 한 대로 갑자기 용재가 저 인트로 리프를 쳐서 야 이거 좋은데 해서 이제 같이 계속 디벨롭을 했고 그 후렴 때 급발진하는 부분도 원래는 없었는데 몇 번 수정하면서 아 좀 지루한데 하다가 이제 또 계속 레퍼런스 찾다가 ADHD처럼 계속 같이 작업을 하다가 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실 했는데 좋아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좀 엉망진창이었죠. 저랑 항상 걔랑 엉망진창으로 작업해요. 아 그래도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어디까지 가나 약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라보고 듣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편곡 몇 번 정도 계속 거치고서 작업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적어도 한 8번 이상은 만난 것 같아요. 8번. 그 정도 만났을 거예요. 매주 만나서 또 만나면 오래 있거든요. 또 서로 푸념도 하고 마이크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막 8시간 지나고. 좋습니다. 용재님이 이제 또 지원님이랑 후배기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절친하다는 거 넋이라도를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고등학교 저희 후배님이십니다. 딱 일목요연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여튼 아니 이 노래는 또 가사 흐름도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 이제 1번 캐치볼이랑 또 약간 또 연결되는 그런 지점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지원님 이제 음악 막 얘기할 때 뾰로롱 꼬마마녀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좀 되게 엉뚱하게 막
발산하시는 마법처럼 약간 얍 하면서 이렇게 개구리 마법 쓰는 그런 느낌의 자기 안에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엉뚱하게 발산하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가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는 웨더 때는 그런 게 사운드로 이제 발현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되게 이번 앨범 가사 듣는 맛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사는 어떤 자리에서 쓰신 건지 이 곡이 강지연님한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곡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 일단은 이 가사는 제가 설명하고 싶던 그러니까 어떤 동화 애니메이션을 레퍼런스로 썼는데요. 삐삐롱 스타킹이라는 오.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삐삐롱 스타킹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어? 이제 슬슬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실 나이가 됐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괄량이 삐삐. 그렇죠. 네, 그게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거 그렇게 말괄량이 그 머리 하는 그런 친구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A를 해라고 하면 B를 하는 소녀거든요. 근데 저도 마음속에 그랬던 시절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크면서 그런 거에 타협을 하면서 살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의 내면의 삐삐 같은 느낌을 터지는 데서 이렇게 팡 터지게 표현해보고 싶다 해서 만든 가사였어요. 아니 뭔가 지원님이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 뭐가 계속 켜져 있는지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sorry. 여튼 뭔가 지원님이 하나의 캐릭터라던가 뭘로 이제 지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웨더 때도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넋이라도에서 확인하시고요. 하여튼 그 앨범만 들었더라도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평소 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작법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돌아오면 다시 이걸로 돌아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팝이라고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후후후후 가버리는 것들이 계속 느껴져가지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보컬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약간 이게 원래 비틀즈 막 이런 거였다면 막 이렇게 질러야 되는데 그게 내지르지 않으면서도 이게 소리로 이게 되게 보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단 말이죠. 이 곡의 보컬은 또 어떻게 해서 또 어떤 톤으로 불렀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곡의 보컬은 사비 때는 이 드럼을 제가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진성으로 막 불러야 되는데 그런 디렉션을 받고 죄송합니다. 그 디렉션을 받고 몇 번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니까 바로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바로 목 감기 걸려서 이제 이거는 나의 그게 아니다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저의 최대를 하고 믹싱으로 어떻게 앞으로 끌어낸 그런 거였어요. 좋습니다. 뭐 좋습니다. 얘기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10시까지 시간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빠르게 진도를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랙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알베도라고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알베도 한번 저희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전에 락이었는데 이제 감성적으로 가죠. 한번 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고 어머 sorry. Won't you let me some of your heart?
face you, face you. knowing what I know. Nights I was in doubt, Wasn't there. in love with your shadow. Today I made a little song for you, and I hope to find a way to you. Long for a moment, I wish you would hum along with me. Wanna make my way to you. Wanna make my way to you right now. Don't wanna make believe it's true. This is a moment for now. For now. 알베도를 그래미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러게요. 아니 이렇게 멋있고 고급스러운 곡 할 말이 많지만은 참고 하여튼 제이크 셔먼님이 이제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인데 제이크 셔먼님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이도식이라던가 아니면은 킴브라 막 이런데 이런 분들 이제 앨범에서 뭐 세션이라던가 그런 연주로 해가지고 많이 만났던 분인데 이분하고는 또 어떻게 작업이 되었는지 어떤 인연이 닿아가지고 피처링을 참여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이크 셔먼 선생님은 이제 진짜 제가 학생 때 선생님 같았어요. 너무 연주를 잘해서 제가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이라서 그 담백한데 잘 치는 그 느낌을 항상 따라하고 싶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 곡을 쓰고 이게 재즈인데 조금 더 본토의 느낌이 필요해 하고 이제 혹시 몰라서 해주실까?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정말 흔쾌히 해주셔서 저도 와 이게 되네? 하고 너무 기뻤어요. Do you know 강지원? I know 이런 느낌이었던 바로 수락 메일이 온 건가요? 네 완전 바로 왔어요. 오. 하루도 안 돼서 sure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얘기만 들어보면 되게 멋있는 곡이 확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곡 흐름만 보면은 되게 또 완전 재밌습니다. 뭔가 삼바 보사노바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되게 또 클래식스러운 막 약간 있어야 되는 이런 막 멋있는 교향곡 그런 느낌도 되게 잘 나왔고 이런 곡 흐름이라던가 작업기 같은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아는 원래는 어떤 걸로 시작을 했는지부터. 원래는 제가 음성 메모로 후렴만 있는 짧은 기타 한 대의 그런 데모였는데 그래서 그 앞을 제가 하루 만나서 채우고 이런 보사노바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램프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하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스트링을 얹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일본에서 벗어나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또 제이크까지 들어오니까 확 그 뭔가 습했던 그 램프 같은 느낌의 보사 느낌에서 확실히 좀 산뜻한 느낌이 추가돼서 제가 생각하신 그 느낌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될까? 사실 지원님이 뭐 작곡 뭐 작사도 되게 좋은데 스트링 어레인지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현편곡을 진짜 잘하시는데 이 곡도 마찬가지로 현편곡을 이제 지원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네. 그런 만큼 되게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보사나 삼바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떤 감각적인 걸로 따지면은 되게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현 편곡이 들어가니까 되게 예민함이 섬세함에서 되게 따뜻함으로 엮이는 그런 것들을 되게 목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편곡을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는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섬세함이 예민함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 기분 좋게 들리고 너무 그렇죠. 감사하고요. 아름다웠어요. 이거는 되게 뭔가 제가 피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너무 예민하게 날카롭게 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게 들려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저 스트링 편곡하는 걸 진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요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들이 봤을 때 틀린 소리들로만 이루어진 막 그런 앙상블을 이루는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저는. 오. 그리고 제가 막 좋아하는 그 느낌을 표현하기에 스트링만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 레코드들 들어보면은 그 스트링이 약간 피아노의 보이심처럼 좀 뭉쳐서 이렇게 가곡처럼 이렇게 뭉텅이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여러 레코드들을 좀 많이 들어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뭐 어떤 곡이었는지만 살짝 이따 들어볼 수 있나? 저희가? 알겠습니다. 오케이. 찾아볼게요. 제가 너무 여러 곡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한 오케이, 곡을 오케이. 못 찾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역시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면은 이제 또 얼어버리시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고 그렇다면은 다음 곡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네. 이제 플랜팅 타임인데 이 곡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은 내가
you let me fall. Just the truth. Got me putting my life for I need some cheers so I 플랜팅 타임 듣고 왔습니다. 이 곡 가사도 되게 너무 예쁜 곡이죠. 해가지고 또 앞서서 이제 캐치볼에서 약간 볼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식물을 키우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사랑을 비유한 가사들이 되게 예쁜 곡인데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해서 만들어지게 된 그림인지 또 플랜팅 타임이라는 제목은 또 어디서 가져오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통 가사를 쓸 때 처음 곡을 쓸 때 그 막가사로 많이 불러요. 그 좋은 멜로디를 캐치하려면 그 순간에 가사까지 생각하는 게 좀 버거워서 보통 이렇게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좀 어떤 신상이 떠올랐을 때 제가 영어를 한국어처럼 잘하진 못하니까 되게 직관적인 어떤 좋은 키워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플랜팅 타임 이거 뭐지? 검색해 보니까 그 단어의 느낌이 좋아서 찾아보니까 식물을 키우는 어떤 시기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나를 좀 키워주실? 뭐 이런 내용으로 써보면 너무 귀여울 것 같겠다 해서 이제 저는 그런 막가사에서 되게 우연의 키워드를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써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 써내려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뽀짝하고 귀여운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또 사운드 결도 그렇고 뭔가 2000년대 약간 모던 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누나들, 가요 누나들 이제 듣는 박혜경 누나 있잖아요. 막 이런 분들 막 말해야 하는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가사 약간 좀 되게 풋풋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담았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톤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 사운드 톤은 어떻게 잡으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이 트랙은 캐치볼에 이어서 제일 미니멀한 트랙 중에 하나거든요. 그 메인으로 가는 피아노 자체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생각보다 그 사운드를 디자인하는데 그 튜닝이 좀 나간 피아노가 되게 큰 역할을 했고 생각하신 그 팝의 키치하고 귀여운 그 역할을 그 피아노가 되게 많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럼 같은 것도 좀 소스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미니멀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드럼 톤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빈티지하게 하지 해서 이제 같이 드럼 쳐준 태근이 오빠랑 마이크 뭐 여기저기 이렇게 또 해보고 최대한 스탠다드랑 좀 다른 프로세싱들을 많이 찾아보고 모타운에서는 어떻게 했나 그 시기에 어떻게 했나 막 찾아보면서 막 엄청 시험의 시험이었어요. 모타운까지 이렇게를 가셨군요. 네 맞아요. 그 중간선이 2000년대네요. 맞았나 봐요. 1900 한 70년대와 2020년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2000년대에 얼핏 만난 것 같은데 아니 또 이 곡도 약간 스트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감정이 한번 또 해가지고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현악기가 원래부터 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좀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즉흥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 이건 스트링이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그냥 진짜 트리오였어요. 피아노, 드럼, 베이스만 있던 상황에서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안 괜찮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드럼 녹음하다가 이 부분에서 뭔가 스트링이 저 그때 막 자이언티 눈처럼 들어가서 예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음정 메모 해놓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곡 녹음한 것도 다른 곡 녹음할 때 그냥 부랴부랴 악보 던져주고 제발 해주세요 하고 그냥 한 10분 만에 끝났어요 녹음도. 스트링 녹음을 한 번에 다 받으셨어요? 이번 앨범 있는 거? 아니요 한 두세 번에 나눠서 했는데 한 곡 하고 남은 시간에 이거 어차피 진짜 짧으니까 해서 다 원테이크로 막 한 10분 만에 다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느낌이 좋았어요.
좋습니다. 다음 곡 이제 들어볼 건데 시오라고 읽는 거 맞나요? 맞아요. 시오랑 들으려면은 또 시오랑 홈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듣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두 곡을 연결해서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한번 일단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I belong 저 멀리 끝이 없는 곳에서 Now real sun 들려오는 소리 무슨 내일을 피하나 하나씩 오늘도 날 행성 위 하늘과 바다를 So the future dissolving a moment Something of we can brought this muted How can I have it? Time for living Full of the great good 난 여기에는 서럽네 오늘도 다시
진짜 너무 반짝반짝이고 너무 예쁜 곡입니다. 진짜 듣는 내내 되게 뭐라고 될까? 잊고 있던 순수함이 약간 되게 고개를 드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 되게 진짜 아름다운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오라는 이름이 되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 곡 제목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네요. 시오는 사실 그 일본어로 소금이라는 뜻이래요. 오. 제가 이번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일본에 가서 만난 새로 만든 토모미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어도 잘해서 좀 말 좀 알려줘 이렇게 하다가 그럼 바닷바람 냄새는 시오카제 데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시적이다 하면서 갑자기 역으로 놀라시는 거예요. 그 상상 그 무지에서 오는 창의력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인상 깊기도 했고 이 곡의 소금의 결정처럼 좀 반짝반짝 거린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 뭔가 소금이 생기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이 노래의 주제와 좀 맞닿는다고 생각을 해서 시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곡이 되게 일단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프로듀싱으로는 이제 나오주성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 한대음 일렉트로닉 부분에 영원한 빛 피처링 김뜬돌님과 함께 한 곡으로 이제 노미네이트 된 분이고 또 작사로는 이제 희준님이 또 같이 참여를 하셨단 말이죠. 또 희준님 같은 경우는 알베도에서 이제 또 콘트라베이스로 또 참여를 하셨는데 또 여기에선 또 작사로 또 참여를 하셨단 말이죠. 이 두 분과는 또 어떻게 작업이 이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작업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성님과의 작업은 저 말씀해주신 그 영원한 빛 그 음반 듣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소리를 진짜 디테일하게 쓰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쓰는 영역과 이 영역이 만나면 되게 또 새로운 게 나오겠는데 싶어가지고 무작정 메일을 보내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희준이랑은 애초에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여가지고 근데 또 올해 그 친구가 음악을 작년에 내기 시작해서 이제 같이 본격적으로 음악 작업을 했는데 그때 가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앨범에도 이런 가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무작정 부탁했죠. 알베도도 그냥 들려주면서 희준이가 갑자기 나 요즘 컨트라 연습해 이러니까 그럼 내 거 쳐주실? 그래서 그래 하고 와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또 짜고 그랬죠.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좀 알고 있던 동료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뭐 알고 있던 분들에서 자연스럽게 되게 작업까지 이어지고 사운드까지 담겨가지고 소리들도 그렇고 뭔가 앨범 작업 면에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들이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즐거움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또 그때그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바이브들이 되게 앨범 안에 함축되어가지고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라고 될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되게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비롯된 것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 노래 들어보면은 우드인지라고 해가지고 또 막 약간 제가 하림님 2집 막 이런 거 들어봤을 때 아일랜드 막 이런 음악 들어보면 약간 좀 그런 것을 들어보면 평화로운 소리 같은 그런 것들이 들리는데 진짜 이 우드인지 같은 경우에 찬영님이 이제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찬영님과는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함께 하게 된 건지 또 우드인지를 이 곡에 넣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찬영이 오빠는 이제 저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님이시고요. 오. 밴드도 같이 했었고 놀이도감 밴드도 같이 했었고 제 전 웨더의 크로즈라는 곡에 색소폰 솔로도 해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해오던 저희 동료여서 이번에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탁을 했고 그 주성님 저번 앨범도 들어보셨다면 알겠듯이 그 플룻이나 그런 클라리넷 소리가 되게 예쁘게 담겨 있거든요. 색소폰 이런 게. 근데 그게 다 샘플이었던 거예요. 녹음을 안 해봤대요. 그래서 받으면 훨씬 좋겠는걸? 해서 이제
만남을 성사시키고 그때 주성준도 처음 뵙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주성님이 라인을 어느 정도 짜 두신 그 틀 안에서 저희가 다시 그냥 뺏겨서 녹음을 했어요. 이거는. 주성님이 엄청 내향인인데 그 자리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려웠죠.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아, 친해지셨어요? 아, 좀 자주 작업하셨으면 좋겠네요. 결이 잘 맞아. 합이 좋아가지고 되게 근사한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어서 홈 얘기를 하자면은 이 곡은 또 짧지만은 시오랑 또 연결해가지고 들으니까 진짜 예쁜 트랙이었는데, 아, 이 곡도 되게 저는 약간 아까 전에 말했듯이 2000년대 그때 막 얘기하면서 박혜경 누나 비유했듯이 이 홈에서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가요 부르는 이제 예전 누나들, 멋있는 누나들 이런 생각들이 지원님에게서 나 되게 아우라가 풍긴다 그런 느낌이 났었거든요. 이 홈 또 어떻게 해가지고 작업했고 인터루드를 어떻게 해가지고 배치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이 홈이라는 곡은 진짜 문득 피아노를 치다가 이거 좋은데 하고 집에 데려다줘요 이렇게 해서 그냥 1시간 만에 뚝딱 쓰게 된 곡이에요.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되지? 큰 계획 없었고 자기 전에 피아노라도 좀 쳐볼까? 진짜 그래서 문득 앉았는데 써져서 좋은데? 하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고요. 이 곡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트랙을 컨트롤 했다 보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저는 뭔가 사실 협업을 하는 것도 협업이지만 제가 혼자서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은 편하거든요. 결과물에 상관없이 마음은 그게 더 편해서 되게 마음 편하게 그냥 똑딱 만든 트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오의 아우트로랑 걔 인트로랑 만나는 딱 구간이 있으면 예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있게 되었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이라는 또 제목 때문에 그런지 또 되게 또 뭐라고 될까? 플랜팅 타임 때는 되게 또 이제 식물 키우는 그런 것들 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시오 때는 되게 또 반짝임 뭐 이런 것들 자연 풍경 같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식물에서 자연 풍경에서 홈으로 가니까 뭔가 또 그 안정감이라고 되니까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려져가지고 이런 흐름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또 리뉴얼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또 이것도 너무 예쁜 트랙이니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한이 지나간 마음을 남겨두지 말고 괜히 붙잡았더니 나는 하늘 안에 버려내야 할 것들 Love is in the bed Clean up all my emptiness renew Time for goodbye 흐트러진 밤 익숙해진 손과 버려진 소파 아무렇지 않은 기분에 앉아 나도 몰래 잠에 들어 If I try to react Nothing like 32 낯서 이어간 단어들 속 You wanna keep the sun And what am I to you 근데 듣지 못한 대답 기한이 지나간 마음을 남겨두지 말고
리뉴얼 처음 들었을 때 울 뻔했습니다 진짜로.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거의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네. 아니 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아까 전에 플랜팅 타임 얘기할 때는 또 식물 뭐 이런 거 하고 10월 때는 자연하고 홈에서 또 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안정적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리뉴얼 때는 또 그 집 안에서 이제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되게 그리는 듯한 그런 가사 같은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사라던가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쓰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곡 같은 건 어떻게 해서 가사를 네. 쓰게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이 곡 가사는 제가 한번 어떤 영화를 보고 이별뽕에 맞았어요. 아니 이별뽕은 뭔가요? 그래서 그 이별했을 때 그 감정을 대리로 느껴서 아, 그 감정에 취해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나 헤어졌어. 약간 나 그- 슬퍼 막 이런 건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아무튼 좀 사람의 염세력이 올라간 거죠. 좀 염세력이 올라가고 그런 거를 이제 대리로 좀 느낀 날이 있었어요. 사실 뭐 시기라기보다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혼자 괜히 처량해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날에 이제 리뉴얼, time for good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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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앞에를 점점 만들어서 약간 그 염세적인 느낌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바흐의 선율 같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찌질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이어서 편곡했어요. 그러면 약간 맨 처음 말했던 그 라인에서 시작해가지고 편곡을 그런 식으로 가져갔던 그런 거군요. 그쵸. 이런 인터로드 같은 거는 사실 가사가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사실 뭐 어떻게 전개하든 맘대로니까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자유롭게 슥슥슥 한 곡이에요. 좋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 또 약간 거의 다 혼자 만지셨던 그런 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약간 뭐 연결하는 부분에서 뭐 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건지 일부러 좀 뭐 흐름 면에서 이제 홈이 워낙 자기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중간쯤에는 나만의 막 이런 스타일로 만드는 곡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배치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트랙 리스트 같은 거는 저랑 세훈님이랑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 그런 가사의 느낌을 하나하나 다 막 고려를 했다기보다는 그 느낌적으로 그냥 흐름이 어떻게 해야지 자연스러운지를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세훈님이 좀 그 트랙 리스트에 대한 플리를 많이 하시던 유튜브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약간 그 DJ의 감을 좀 믿고 따라갔는데 이제 그 홈에서 리뉴얼로 서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기가 막힙니다. 거의 뭐 DJ 세훈인 서울이어가지고 약간 트랜지션이 자연스럽게 싹 그 분위기라던가 네. 해치지 않고 연결되게 된 것 같아요. 또 들어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우연으로 또 서사가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 가서 의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이제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튼 다음 트랙도 한번 들어보죠. 해가지고 이 트랙을 0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O2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뭐로 읽으세요? 저는 이 곡을 땡이라고 읽거든요. 땡이? 네. 굉장히 한국적인데. 네, 제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혹시 해그웨버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거 슬픈 노래구나. 네, 사실 꿈에서 만나는 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구나. 생각하고 들어보시면은 막 가사도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산소에 막 이렇게 비유하고 막 이런 되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땡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일부러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적어두지 않았어요. 이런 데 말하려고.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또 지원님한테 또 의미가
너무 깊을 것 같은 땡이 한번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듣고 들으니까 진짜 엄청 감정이 엄청 울리네요. 흔들리는 게 너무 그냥 진짜 예쁘고 아름다운 곡이다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헤비웨버 때 또 알고 나니까 또 진짜 울림이 엄청 큰 곡인데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또 시오 때처럼 나오주성님이 또 이제 프로듀싱으로 참여한 곡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여러 세션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런지 시오랑은 또 다른 스타일, 다른 결의 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드럼에 이제 정소사님 참여하시고 베이스에 멀수님, 뭐 김찬영님, 우드윈즈의 남근영, 박찬영님 스트링까지 이제 들어간 곡인데 약간 좀 이 곡 작업기 같은 것도 궁금하고 데모는 원래 어떤 스타일의 곡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데모 이것도 주성님이 저한테 트랙을 먼저 주셨는데요. 그 인트로 때 반짝반짝 거리는 구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나고 원래 막 드럼이 쾅쾅쾅쾅 나오면서 막 락킹한 곡이었어요. 근데 앞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앞부분을 떼고 싶다 하고 그 뒤에 멜로디랑 사비 같은 걸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제가 보냈는데 주성님이 이거 좋다 해서 디벨롭을 하게 돼서 이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서로 능동적으로 더 작업을 많이 해서 쓴 곡이에요. 뭔가 코드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쓰게 되고 어떻게 기타 치고 하다 보니까 그 앰비언트 위에 제 기타 소리 올라가니까 막 너무 좋고 막 너무 좋다 막 이런 작업을 했는데 네. 그리고 뭐 스트링 같은 건 원래 샘플 소스가 있었어서 그 위에 레이어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고 세션 같은 거는 다 제가 SOS를 쳤죠. 그때 다 했는데 너무 다들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같이 함에 있어서 저는 되게 뭔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같이 하는 음악에서 되게 따뜻하고 되게 그 아름다운 요새 그러니까 되게 이거 너무 평론 멘트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고립되고 되게 개별적으로 뭔가 개인이 되게 살아가야 되는 시대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음악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되게 함께 묶여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것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야 원래 이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인데 뭔가 사회가 계속 그러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음악 하는 만큼 이런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그런 것들 고립감이라던가 소외감을 잃고 같이 뭔가 모여서 뭔가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을 듣다 보면 그 따스함이 전해질 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묘미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듣는 내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혼자 있다는 생각을 듣지 않게 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 이 곡의 가사도 진짜 너무 예쁘습니다. 기억보다 선명해진 오래된 너의 기적 막 이런 그런 가사도 그렇고 이런 가사 어떻게 쓰세요? 해가지고 너무 깊어지고 너무 되게 예쁜 가사들을 쓸 줄 아는 이제 아티스트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 가사는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 이것도 정말 그 주제를 정하고 꿈에서 만나는 건데 이제 사운드가 되게 쑥쑥쑥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걸 장면처럼 나눠서 잠에서 막 잠들다 일어났다가 막 일어나기 싫어 막 이러 하다가 잠에 들어버려서 벌스가 되는데 그래서 막 얘를 만났는데 이게 진짠가 하면서 이제 꿈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장면 이런 걸 계속 약간 스토리를 써서 전개를 했고요. 사비 때는 이게 꿈인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만나서 반갑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쓴 거고 뒤에는 뭔가 넌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담아서 그거를 ABCD로 좀
뭐 이야기처럼 음.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비유를 하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는데 확실히 스토리라인이 있으니까 좀 쉬웠어요. 되게 쉽게 이런 식으로 짰다 얘기를 하시지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이 앨범 들으면서 지원님만의 가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좋네요. 되게 제가 더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또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런 단번에 뭐에서 막 영감을 받기보다도 여태까지 지금 얘기했던 대화를 빌어봤을 땐 영화라던가 아니면 여태까지 보고 들었던 그런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순간에 그때 캐치한 거죠. 우연으로 만들어진 가사들이 너무 많아서 오. 저도 어떻게 제가 가사를 쓰는지 방법적으로는 뭔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것들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지원님의 세계라던가 안에 있는 것들이 되게 깊고 넓다는 인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좀 또 파헤쳐보고 들어보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맡기고 저희는 다음 곡을 이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이제 또 다음 곡 레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레몬 들으려고 저 이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모르는 소리야. 앞에까지 8곡은 뭐가 되는 거죠? 계속 싸워오는 거죠. 싸워오고 레몬 하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말은 들린 적이 없어 늘 정해진 온도대로 귀리까지 흐리게 빼앗은 건 나였어 넌 여전히 애써 나를 멈춰서야 이 사랑은 떠나갈 거야 더는 돌아보지 않을 테니 나를 잊을 거야 욕심인 걸까 Just wanna be here for good inside of me The way you're being yourself keeps me exciting Oh baby that's why I keep coming back every night 이럴 줄 알았다 해도 우린 또다시 이곳에 일단 약속을 하자는 건 아냐 네가 틀렸던 건도 아냐 그럼에도 너의 얼굴
내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제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레몬 듣고 왔습니다. 아, 레몬이 가사도 너무 예쁘고 노래도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제 80년대생이거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에 되게 러브홀릭이나 막 이런 분들 이제 들었었던 막 되게 좋아하는 그때 그 가요랑 팝 듣는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멋있고 너무 좋았는데 일단 가사부터 여쭤보자면은 이 곡 가사도 너무 예쁜 라인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또 시작이 돼가지고 또 어떤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랑을 이렇게 레몬에 배워보는 그런 것들, 이 비유가 진짜 미친 곡이에요. 여튼 칭찬할 거밖에 없네. 여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네네. 이 곡도 먼저 가사부터 나온 곡은 아니고요. 트랙을 먼저 쓰고 그 위에 이렇게 멜로디를 싹 얹은 곡인데 그때 이 트랙의 인트로 느낌이 뭔가 산뜻한 느낌이 들어서 그 느낌 때문에 처음에 이름이 레몬이었어요. 이 부모의 이름이 처음부터 레몬이었고 근데 감사합니다. 레몬이라는 가사를 그 제목을 계속 곱씹다 보니까 제가 먹으면은 막 할 거 알면서도 제가 막 정말 다양하게 놀라운 방식으로 계속 깨물고 계속 쉬어하는 제 모습을 약간 생각이 난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레몬인 자체로 그냥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어물고 막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 다양하게 혼자서 막 폭력을 스스로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가 좀 너무 딱하고 웃겨서 약간 귀엽고 좀 무스꽝스럽게 써보고 싶어서 풀었어요, 가사를.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때 이제 저기 뒤에 이제 보커스님 와 계시는데 보커스 그 채널에서 인터뷰 풀었던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런 모습이라던가 이 단순간의 감정 같은 것들이라던가 그 풍경 같은 것들을 되게 잘 풀어내는 그런 지원님의 작법 스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감탄을 했었는데 사운드도 아까 전에 제가 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옛날 그런 팝 가요가 가지고 있는 멋과 기품이 있었는데 이 사운드는 또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또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곡도 제가 미니멀하게 트랙을 하나하나 악기가 유의미하게 트랙을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쓴 곡이었는데요. 다 피아노 하나, 그냥 딱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이거 딱 제 기본 포리듬으로 이렇게 쓰는 곡이었는데 그래서 각자의 위치를 테트리스를 하려면은 소스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야 되고 제일 적절한 소스여야 되고 근데 그렇게 배치를 하고 나니까 소스가 적어도 되게 차게 들리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어떤 음을 선택하느냐 하나하나가 되게 크리티컬하게 오는 거를 느끼고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마이크를 끝을 잡으시면 네네. 필요한 노트들만 써서 곡을 쓰는 게 되게 저한테 게임 같았어요. 약간 테트리스 게임 하듯이 여기 비었으니까 여기 이걸 채우고 하는 게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원님이 맥시머라는 곡도 잘 쓰시고 막 이런 맥시머라는 곡도 되게 되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하나 레이어 쌓는 그런 것들인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그 미니멀함에서 나오는 꽉 차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막 2000년대 가요 듣는 것 같다 생각을 했던 거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뮤직비디오가 지금 뭐 약간 지원님 이제 연주자복 막 이렇게 입고 나오시는 것도 인상적인데 선 없는 키보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를 하시는 것들이 옛날 2000년대 음악 방송들 막 이런 것들 보는 것 같았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좀 플롯이라던가 컨셉 같은 게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하신 그 선 없는 키보드와 그 소리도 안 나는데 열심히 연주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정말 의도한 게 맞고요. 오. 그 약간 어이없는 느낌을 밀어보고 싶었고 그 뮤직뱅크 뒤에 세션맨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는데 막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 인데 그거를 저만의 약간 그냥 잔잔한 광기로 풀어보고 싶다라는 기획을 아. 세훈님이랑 같이 했었고 그 와중에 조금 빈티지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흑백으로 하자 뭐 이 정도의 기획으로 제 친구들과 이제 연주하는 거 자체로도 연출이잖아요 사실 그 그렇지. 액팅을 하는 거 자체가 그런 것들로 세워보자 간단하지만 되게 풍성하게 세워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약간 진짜 2000년대 그때 모던 락 무대 같은 것들 보면은 진짜 블루투스 기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선 없는데 되게 열심히 치시고 막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친숙하고 되게 좋은데 항상 약간 지금 지원님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되게 항상 A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향으로 뭔가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측면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요. 아 그렇죠. 귀엽지 않나요? 막 제가 제 목소리 나오는데 음. 뒤에 코러스가 제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있고 막 이런 그렇죠. 장면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뭔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뾰로롱 꼬마 마녀 같다. 막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꼬로롱 뾰로롱 뭐지? 막 나옵니다. 뾰로롱 꼬마 마녀 같다. 아 맞습니다. 엉뚱한 면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면서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여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트랙도 이름 제목이 더 덤버스 막 멍청이들 막 약간 이런 그런 건데 이것도 되게 또 제목부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우린 날 조금했고 막다른 길에서 웃어 넘길 수 있었어
이렇게 해서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The Numbers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다시 아니 앨범의 후반부에서 그게 계속 이 연결되는 그런 감정선이라던가 그 되게 하는 그게 계속 여운이 되게 깊게 남네요 보니까. 이런 흐름도 진짜 너무 좋고 덤버스 계속 얘기하지만은 가사가 와 뭐 이거 우린 모든 실수를 사랑해. 와 이거 미쳐버렸습니다. 아니 이 곡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시작이 되었는지 어떤 생각에서 이제 출발을 냈는지 좀 그리고 또 이 1집의 마지막 트랙인 만큼 어떤 느낌으로 이 앨범을 담고 싶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곡을 쓰기 시작한 거는 사실 이런 가사의 주제를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제가 원하는 사운드가 있고 그거를 구현을 하고 싶어서 쓰게 된 곡인데 제가 그 LA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초대를 해서 그때 디종님이 야마 앨범 냈을 때 그때 리스닝 파티를 제가 얼떨결에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내가- 전설의 앨범에? 그 나온 날에 베이비 그 앨범 맞네? 맞아요. 야마 있는 그 앨범.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막 옆에 막 무슨 막 미친 사람 막 있고 막 저스틴 비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딱 야마를 들었을 때 DX 소리라고 하는 그 신스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되게 옛날의 소리인데 요즘 소리랑 맞닿아서 뭔가 되게 또 얼터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좀 노스텔지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느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곡을 나도 써보고 싶다 해서 서울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쓴 곡이 이 곡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후렴의 멜로디를 만드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또 뱉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Dumb Lovers라는 그 표현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실 다들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멍청이처럼. 그래서 이제 그랬었지. 그래서 그때 딱 덤앤 더머란 단어가 생각나서 그러면은 덤보다 조금 더 덤한 더멀스라고 해서 이제 더 더멀스라고 했는데 그게 뭐 문법으로는 안 맞대요. 근데 그냥 밀어붙였고 마지막에 이 곡을 배치한 이유는 좀 넓게 퍼지잖아요. 이 곡은 다른 곡들과 다르게. 그래서 저희가 느꼈을 때도 약간 여운이 있다라고 생각이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뭔가 이 마음을 좀 갖고 끝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10번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또 앨범을 담는 그런 느낌도 좋았고 약간 믹스 스타일도 되게 또 이 곡을 잘 살릴 만한 사람을 한테 좀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참여하셨고 또 어떤 걸 좀 주문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트 스튜디오에 있는 박현태 선생님이 믹스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확실히 로우키한 팝 같은 믹스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 울리는 느낌을 잘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에 썼을 땐 되게 사각사각하고 오히려 더 좁은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약간 스타디움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넓게 퍼뜨려 주셔가지고 그 중간 지점에서 잘 맞는 것 같아요. 더 그래서 훨씬 곡이 팝해졌어요. 이 곡이. 그래서 저는 완전 만족입니다. 맞아요. 약간 저스틴 비버의 그 이제 최근 뭐 스웩 앨범 같은 경우에도 코첼라 그거 라이브 보시면은 되게 미니멀한 노래인데 되게 확 해가지고 그 코첼라 그 가득 채울 정도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강지현님의 이 노래도 넘버스도 되게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로 따라지면은 고향 운동장, 막 고향 중 조합 운동장에서 들으면은 되게 퍼질만한 그런 되게 미니멀한데 꽉 차 있는 사운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에 남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해서 1집 올디너리 에버 애프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들어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또 강지연님의 여러 또 색깔이라던가 그동안의 음악력이라던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셨구나 성장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앨범을 들어보고 저랑 뭐 제 말도 안 되는 개드립 들어주시는데 뭐 어떤 그 거의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떠셨는지 소감을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벌써 10시라니. 밤에 저는 앨범 내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감회가 정말 새로웠고 그 인생에서 제일 보람찬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정규를 앨범을 만들어서 낸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만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나오고 나서 저한테 훨씬 크게 오더라고요. 지금 이거 들을 때도 이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그 작업실에서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듣는다는 사실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아직 이제 좀 뭐 다른 공연이나 그런 피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이번 달 알차게 꾸며 보았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얼핏 들어보니까 피지컬이나 뭐 공연 같은 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뭐 이런 거는 아직 뭐 이제 매니저 하시는 분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오케이. 뭐 여튼 뭐 곧 뭔가 공지가 뜨는 것 같으니까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강지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지원님이 직접 짜오신 작업하면서 즐겨 들었던 플레이리스트 틀어놓고 오신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밍글린 타임으로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줄을 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쓱싹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랑 다 골고루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서 바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면 그러면은 저희 오신 김에 사진 한번 찍고 갈까요? 맞아요. 어떠세요? 지원님하고. 셀로그 같은 거 하고 좋네. 저희 그러면 그럼 어떻게 찍어야 돼? 지원님이 여기 앞에서 앉아 있고 제가 이걸로 사진을